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현재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이 545만 명인데 이 가운데 가출을 경험해 본 비율이 3.5%, 그러니까 무려 19만여 명의 학생들이 가출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처럼 통계에 안 잡힌 실제 가출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겠죠.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는 이유는 뭘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무려 62%가 가정폭력 그리고 가정불화를 꼽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폭력에 시달리고 또 집에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집 밖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무려 10여 년간 이런 위기의 청소년들을 돌봐온 분이 있습니다. 양떼 커뮤니티의 이요셉 목사인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꾸준히 이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는 이요셉 목사를 만나봅니다. 이요셉 목사는 고신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우리들 교회 부목사가 됐습니다. 2010년부터 위기의 청소년들을 돌보는 양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양떼 커뮤니티를 거쳐갔습니다. 2018년에는 위기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거리학교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지내온 경험을 담은 책 지금 가고 있어를 썼습니다. 이요셉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떼 커뮤니티? 이 네. 양떼라고 하는 게 뭐 그 100마리의 양 그 예수님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양떼 맞죠?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이 양떼 커뮤니티를 결성을 했어요. 그냥 저희끼리 웃으면서 이 양아치가 떼로 모여서 줄여서 양떼로 하자 막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데. 아, 그게 이제 동물 양이 아니고 양아치의 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목자라면 또 성도를 양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다가 이게 이름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양아치들이 떼로 모였다. 네네. 언제 이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올해가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네. 이제 그 이름으로 같이 저희가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막 했던 용어였지만 이게 이제 또 이중적인 의미로 저희가 깊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름으로 또 사용되어지게 되었죠. 네. 예. 그러면 이 양떼 커뮤니티는 어디 뭐 정해진 공간이 있나요? 뭐 교회가 있다든지 뭐 이런. 네, 저희는 이제 신림에 신림 센터가 하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강남에는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또 강남 센터가 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기관은 거의 신림에서 이제 뭐 영등포 쪽 아이들, 노량진 쪽 아이들, 또 이렇게 관악구 쪽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전 지역 아이들이 원하면 저희가 또 가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또 만나면서 같이 상담해주고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런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밥 먹고 네. 뭐 잠도 재워주고 그런 시설도 있나요? 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양떼 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숙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게 행정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하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센터가 아니고 종교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었을 시에는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을 저희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보다는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가출팸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맞습니다. 어디 한 군데 집을 잡아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을 나왔을 때 본인들끼리 이렇게 뭐 원룸이나 이런 데를 하나를 잡아서 뭐 남녀 섞여서 막 10명까지 이렇게 같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공간에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그런 아이들과 예배도 하고 필요한 생필품들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이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품고 막 이 아이들을 만나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비교적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조금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술을 먹으려고 이렇게 본당을 이렇게 문을 다 따고 들어와서 교회 본당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뻗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교회 신도들도 아니고 네네네. 교회가 빈 공간을 틈타서 거길 침입해 들어와서 그래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이제 술을 먹고 교회 본당에서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가 첫 아이들의 만남이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내쫓았어요? 그렇죠. 내쫓았죠. 화를 내고 애들한테 썽을 내면서 막 다 청소시키면서 제가 내쫓았던 게 그 아이들이 몇 살쯤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 애들이었어요. 중2가 밤에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술 먹고 뻗어 있고 남자 둘, 여자 둘 이랬는데 여자애들은 거의 막 반나체로 자고 있고요. 남자애들은 껴안고 자고 있고 이게 이제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쫓아내고 저희가 또 아이들한테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뭘 모르니까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혼을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 그랬는데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준 것 같아요. 다시 그 교회의 문을 따고 들어와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그 모양으로 있고 조금 뭐 한 3명은 똑같은데 또 한 2명이 또 추가돼서 오기도 하고 요걸 이제 반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저희가 철저하게 좀 봉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봉쇄라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에 이제 셔터를 달고 교인들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교회 공간에 여기저기 CCTV를 좀 달고 아이들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번호키도 막 이렇게 바꿔서 아이들 철저하게 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마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못 들어왔겠네요. 네, 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큰 혼란의 기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새벽에 들어온 그 술 먹으러 들어오는 아이들을 내쫓으면서 또 제가 그날 점심에는 또 저희 교회 아이들 학교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새벽에는 애들 내쫓으면서 또 이렇게 점심에는 또 다른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청 혼란이더라고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저의 약간 이중성을 좀 이렇게 보게 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교회를 딱 왔을 때 교회가 이제 철창이 막 여기저기 생기고 막 셔터 문이 닫혀져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딱 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막 교회가 갇혀진 기분?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열린 공간이어야 하는데. 네네네. 지역 사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만 생각하는 교회의 느낌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을 좀 품어보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좀 품어보자라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하는 거라고는 고작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24시간 국밥집 이런 이제 국밥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먹이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이 밤중에 배회하는 걸 보면 네네네 같이 데려가서 국밥을 사줬다. 국밥도 먹이고 때로는 뭐 햄버거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먹을 것을 좀 사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의 이제 좀 속 깊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쩌면 제가 볼 때 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그 첫 케이스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또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아이들이 이제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이제 술도 좀 취해 있었고 제가 이제 쫓아만 내다가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이제 가정사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가정사들을 본인들이 뭐 저한테 울면서 나도 이렇게 좀 정상적인 이제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우리도 이렇게 안 해요, 쌤. 그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학대받은 것들도 얘기도 하고 예, 뭐 어떤 여자애는 친아빠가 술만 먹고 오면 본인을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해서 아이고. 집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 그게 이제 생생하게 제가 기억에 남죠. 예.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같이 온 여자애는 엄마는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 집에서 가 있으면 엄마랑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자기를 좀 건들려고 하고 아이고. 그러다 보면 또 나와가지고 아빠 집에 가면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자기를 너무 많이 폭행을 하고 아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떠한 사정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더 무겁게 그러네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더 무겁게 다가오고 아이들의 사건들을 들으면서 저에게 아이들을 향한 조금 이런 사명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점점 만나는 아이들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요. 아이들이 저를 찾아올 때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예, 아이들이. 그때 당시엔 제가 그런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아이들을 딱 만나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밥을 사주는 목사님, 전도사님, 예, 밥 사주는 목사님, 네. 또 우리 얘기 들어주는 목사님,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 이런 가정박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은 사실 친구들이 거의 대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가출팸 같은 그런 형식. 네. 그 안에도 사실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어느 위기 청소년들 어떤 이 무리들을 보면은 그 안에도 사실 가정의 모습이 있거든요. 리더가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빠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그 밑에서 같이 애들 막 밥 사 먹이는 애가 있고 또 엄마처럼 또 힘든 애들 알뜰살뜰히 챙기는 애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사고만 치는 또 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관계성이 밀접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딱 마음에 둘 곳이 있으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이들을 만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정말 순식간에 불어났던 것 같아요. 거의 또 매일 밤 그러면? 네네. 매일 밤 이제 저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그렇게 같은 한 무리인 줄 알았는데 각자 또 무리들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군요. 한마디로. 그 무리들을 만나고 또 무리들을 만나고 또 여기 무리들을 만나다 보면은 또 아이들이 거주하는 시간대가 보통 한 11시부터 아이들이 활동을 해요. 밤 11시? 예, 밤 11시부터 활동을 해서 술집 거리나 모텔촌이나 뭐 이런 뒷 골목 같은 데에 아이들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어른들은 지금 위기 청소년들이 많아졌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잘. 그렇군요. 예, 이게 만나지를 못하는 건데 아이들의 활동 시간과 어른들의 활동 시간이 굉장히 달라요. 아이들은 11시, 저녁 11시에 활동을 해서 이제 아침 한 10시 정도에 잠을 아이들이 대부분 자거든요. 아이고. 예, 그런 생활을. 완전히 바뀌었군요. 네, 완전히 바뀌었고. 밤새 뭐 해요, 그러면? 그냥 뭐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예, 갈 데도 없고 뭐 돈이 있으면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술을 먹는 거고. 근데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근데 나쁜 방법들도 그때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이제 가출팸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매매가 이제 하고 또 성매매 알선도 본인들끼리 하고 알선 사기도 본인들끼리 일어나고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힘이 세고 조금 이렇게 체격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이제 일들도 하고 또는 뭐 작업 대출이라든지 뭐 사행성 불법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걸 운영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요. 예,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 그 나쁜 일을 한다든지 네네. 심지어 성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목사님한테 해요? 저는 이제 관계성이 친밀하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부끄러움을 느껴서 잘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겠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저한테도 이상한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을 딱 보면은 성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돈이 없어야 되는데 밥값을 자기가 계산한다고 하든지 뭐 이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질 때 저희는 가장 먼저 그런 범죄에 대한 것들을 추측을 하고 네. 아이들에게 또 훈계를 하고 또 양육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밤 점점 만나는 아이들은 많아지고 네네. 그 아이들 밥 사주는 돈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도와줬어요?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 가족밖에 도움을 주실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아팠던 기억인데 그때 이제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실 이제 거의 한국 교회에서 쭉 자랐다고 생각하면은 맞을 사람인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네, 저는 목회자 가정이고 어머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예, 아버님은 이제 또 장로님으로 또 교회에 계셨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진 않고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뭐 성매매하는 애들 그리고 이런 뭐 조직폭력배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타박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전도사가 그런 애들 만나면 되냐라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신학적인 정립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을 그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재정들이 생기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다른 금융권에서 이렇게 카드를 긁고 그거를 빚을 내서 빚을 내서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것을 다른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너무 급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나달라고 했을 때 만나서 고기를 먹고 같이 달래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들어가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고파요 혹은 뭐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약간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면 사고 치고 잡혀 들어가고 그런 네네. 일들이 빈번했다?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 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목사님도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그 아이들을 만난 건데 만나서 그렇게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로 끝이에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교회로 좀 끌어들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성매매 한 아이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뭐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저희 안에서 기관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심리 상담 센터도 생기고 그리고 거리 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대안학교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기관도 생기고요. 지금은 뭐 미혼모나 미혼 가정 또 여성 아이들의 어떤 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라이프세이버라고 이 기관도 생기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그 밖에는 아이들 뭐 계속 만나면서 의료 지원이나 의류나 식료품이나 생필품들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고 또 예배도 물론 하고요. 그런데 예배로 저희가 막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마음을 두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계속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네. 아이들이 저의 삶을 보고 또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저같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 줘요? 그냥 바른 소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뭐 혼내기도 많이 혼내요. 뭐 학대를 하든지 그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따끔하게 제가 훈계도 하고요. 또 잘못을 했을 때 저는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또 사랑을 많이 해주고요. 같이 놀러도 많이 갔고 같이 밥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역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랑 삶을 같이 사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냥 저랑 삶을 같이 살고 뭐 영화가 나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같이 보기 싫어하는 영화면 전 또 습관적으로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영화 보고 그런 이제 추억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저한테서 뭔가를 나름 배우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여 년 만난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통계는 내본 적이 없는데 최소치로 잡아도 1년에 한 100명은 저희가 충분히 거쳐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뭐 누가 가출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지역과 이름과 뭐 어느 학교든지 뭐 이런 것들만 알면은 대부분 제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는다라는 개념이 아이들한테 연락을 돌리면 그 아이가 PC방 어느 지역 PC방 몇 번 자리에 있습니다까지 제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렇죠. 인계를 해드렸던 적도 있고 두세 단계만 거치면 다 네네. 연결되는군요. 네, 거의 다 연결이 되고 보호처분 시설에서도 이제 본인들끼리 또 제 얘기를 또 많이 한다고 해요. 애들끼리 예, 이런 목사님이 있고 이런 목사님한테 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밥을 많이 먹여놓은 어떤 이런 밑바탕들이 많이 깔려 있죠,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최소 1년에 100명, 네네. 지금까지 그럼 1000명이 넘네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서 밥을 먹였던 애들을 보면은 예, 지금 저희가 맡고 이렇게 섬기는 아이들만 해도 한 120명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네. 거의 뭐 그런 애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거쳐가고 뭐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좀 뭐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네. 개과천선에서 바른 청소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너무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이제 나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당장의 나쁜 일을 끊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24시간 같이 있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다시 예. 또 너무 많잖아요. 예, 혼자 예. 감당하기에는. 예.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그죠. 것 같아요. 예, 비일비재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라는 존재 한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또 소년원에 가고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봤더니 아이들이 또 나와서도 그때 했던 말들을 생각해서 정신 차려서 예, 뭐 엘리트 코스는 밟지 못하지만 예. 정상적인 일들 뭐 배달 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 얻는 그렇게 정착한 친구들도 많이 또 생겼고 그게 보람이겠죠. 그게 너무 큰 보람이고 너무 큰 기쁨이죠. 저한테는 또 큰 상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경찰서도 많이 가셨겠어요? 많이 갔죠.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경찰들도 계시고 예, 범죄 심리사들도 계시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전에 이제 혼자 사역했을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느 경찰서에 쇼파가 편한지도 안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 아이들한테 막 우스갯소리로 기왕 칠 거면 이쪽에서 해라. 그래야 내 생각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웃으면서 얘기했었던. 그래서 많이 가고 많이 빌었었죠. 예, 경찰서에도 많이 가고 사실 빈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경찰서는 이게 지구대만 돼도 빌면 이렇게 합의가 되고 뭔가 거기에 대한 걸 이게 저희가 또 이렇게 합의금을 드리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지구대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이들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보호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지지하는 뭐 그 법적으로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크다란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빌어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형사님들이 네.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혼자 하다가 좀 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소문도 나고 자리도 잡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희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뭐 막 많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이들보다야 뭐 분명히 너무 적은 숫자지만 하나같이 같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너무 소중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어떤 생업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저희 아들을 만나서 저처럼 또 밥을 사 먹이면서 후원금도 내시는 분이 있고 많이 직접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네네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셔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또 감사함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도 만들으셨다고 했고 네네. 무슨 식당도 만드셨다고? 그건 네. 뭐예요? 식당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성매매하는 여자애들 때문에 만들게 됐어요. 계기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14살, 15살쯤 되는 여자애들이 대거한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성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매매 같은 경우는 정말 공격적으로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야죠. 공격적으로 못하게 하고 사실 뭐 저희가 소송을 건 것도 성매매 건이 굉장히 많고 또
또 그 대상자들이 저한테 걸린 것도 성매매 건이 뭐 많이 있고 성매매 관련돼서는 저희가 위협이 있더라도 되게 공격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내 아이들이 그때 막 예배가 끝나고 자기들이 빨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만 알고 계시라고 저희 일 있다고 이렇게 성매매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게 하는데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성매매라면 제 인생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14살 15살짜리인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끔찍하네요. 예. 그런 찾는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 네. 또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게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어서 손이 부들부들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뭔가 일거리도 좀 주고 하려고 네네. 식당까지 만드셔서 네네. 그래서 일종의 생활 공동체가 이제 돼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립을 도와주는 비즈니스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때 예, 확신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연길이라고 네. 얘기하죠. 연길에 같이 갔다가 거기에 옥수수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또 저희 팀에 양떼커뮤니티 팀의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들께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이야기를 해서 차려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좀 제법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네네. 더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게 양떼 커뮤니티 10년이로군요. 네네. 그런 세월을 해보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대부분 가정 상황이 안 좋아 집에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비중이 100%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존재가 악한 아이들은 한 명도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상황으로 인도가 되어져서 본인이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지 그렇죠. 존재가 악했던 애들은 제가 봤을 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일단은 관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관심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담배 피고 본인들끼리 몰려 있을 때 물론 눈살이 찌푸러지는 건 사실이에요. 막 욕을 하고 어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무례한 어떤 모습들이 맞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를 또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사실 아이들이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이 좀 마음 아픈 것으로 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선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여러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구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그렇죠. 저희는 많이 이제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존재가 악한 아이는 없다. 네. 악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 아이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 악한 상황은 어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 사회가 우리 책임이다라고 여기고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맞습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아유, 얼마나 그래 힘드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우리 이요셉 목사 함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